이것이 정치다. 예,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예,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황성욱 변호사,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한 문재인 대표와 영입당한 김종인 위원장 간에 이게 원톱이냐 투톱이냐 가지고 약간 좀 말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뭐 대체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단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심경이 궁금합니다. 영입하자마자 바로 그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은 좀 공박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금 심경, 5글자로 한번 써주시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공을 들여온 혁신안 핵심인 20% 하이 컷오프, 이 부분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표의 심경이 궁금했습니다. 5글자, 주인이 누구? 못 먹어도 없고 어떻게 하지? 쉽지가 않네. 뭐 대충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자, 주인이 누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계보는 노무현 친노 세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렬단신 경제민주화론을 가지고 당에 와가지고 전권을 거머쥐는 그런 지금 일자는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 당의 주인이 누군가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못 먹어도 없고. 이미 영입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두 분이서 협상을 하시든 싸움을 하시든 해야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그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네, 이거 3단 세트입니다. 지금 뭐 투탑이다, 원탑이다. 원탑으로 정리됐죠. 심각한 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사퇴하기로 했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고민이죠. 이게 한 고민 넘겼는데 영입으로 어떻게 하지? 이 다음에 결단의 시간. 결단할 시간이 왔구나. 그리고 결국은 믿고 맡기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몇 달 전에 아예 사퇴를 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참 그러네요. 쉽지가 않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최근에 탈당 사태를 좀 주춤하게 해줄 김종인 그 대역 카드를 가지고 한숨 돌렸는데, 이건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당장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내가 전권을 쥐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야, 세상 일 정말 쉽지가 않네. 이런 심정이 문재인 대표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늑대 피해서 옆으로 갔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더란 말도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김종인 위원장. 뭐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큰 뜻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나 그것을 중도에 다 펴지 못하고 여러 번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연세로 보나 뭐로 보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지금 심정, 내가 누군데 실세는 나야, 나를 따르라. 우리 민영사 원장이 조금 아직 안 쓰시나요? 그래요. 자, 내가 누군데?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과거에 군부 정권에는 또 여권에서 또 야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역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는 김종인은 지금쯤이면 정치 구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정치 기술을 가지고 너희들을 제압할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두고 봐라. 그래서 내가 누군데, 저는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기회? 사실상 이제 주요 채널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하시다가 상당히 또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고 끝까지 뜻을 못 펼쳤는데, 이제 마지막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싶네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더 집착도 강해질 거고, 또 절박하기도 할 거고. 그렇죠. 참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이제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삼고 초려를 당해서 왔죠. 그러니까 정권을 다 위임받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럼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내가 문재인의 책사고 제갈량이다. 그럼 내 작전을 따라와라. 이렇게 되겠죠. 그 책사에 머물까요? 아니면 아예 내가 리더를 하겠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예, 실세는 나야. 예, 역시 정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 닭을 잡을 때도 소 잡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초장에 확 잡아야 아하. 선대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민주화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선거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그립을 아주 강하게 쥐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보면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이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표가 과연 사퇴할까? OX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퇴할 것이다, O. 그래도 사퇴 안 하고 버틸 것이다, X. 안 할 것이다, 갈 것이다. 2대2네요. 네. 그래요? 안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대표직을 그 대표직에 도장을 내놓는 그런 사태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 주변 세력들 때문에. 예, 당 대표는 문재인이나 일단 뒤로 한 발 물러나 주고. 그렇죠.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면에 서서 선거를 치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 제가 보기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전면 내세운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놓는 것이지 당내 구도를 짜고 당내 그 운영 자금을 하고 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표께서 계속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이선 후퇴이긴 한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퇴할 거로 보십니까? 사퇴할 거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그러면 대표를 내려놓겠습니까? 그랬더니 권한 없는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대표직 자체를 내려놓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시간은 좀 걸릴 텐데 2월 중후반 정도에는 문재인 대표는 결단을 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퇴를 통해서 백의종군 하실 거면 벌써 하셨겠죠. 그러니까 사퇴를 통해서 뭔가 전국 전환을 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5월 29일까지니까 사퇴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2월 지나서 그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은 사퇴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권을 주기로 하고 전권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사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인 당무는 관장한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무일이라든지 작업무원 이런 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략상 유권자들을 의식하고 표의 향방을 본다면 일단은 물러나서 김종인 체제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도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네요. 전망이.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이죠. 한 5달쯤 전입니까? 5달 더 됐나요? 이상돈 교수를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다. 비대위원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당내 일부 의원들 특히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까지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대위원인데, 예, 이번 그 김종인 위원장 경우에는 뭐 거의 반대가 없고, 아까 그림에도 보면은 전부 뭐 어깨 동무에다가 뭐 깍지 끼고 뭘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이상돈과 김종인 이 사람이 다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자유롭게 한번 써주세요. 뭐가 달라졌길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뭐 상황이 부득이해서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상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쪽보다는 안철수 신당 쪽으로 또 훈수를 좀 많이 두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추천한 성분? 그러니까 그 아까 누가 말씀하신 추천했는가? 이상돈 교수는 박영선이라는 본래 핵심 성굴 세력이 아니고 진굴 세력입니다. 박영선이가 추천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성굴이 추천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돈과 김종인이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과 세력. 박영선이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정치적 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지금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위반하신 분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화두가 국민들한테 더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그런 브랜드는 없죠. 네. 아전인수에서. 네.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전병헌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왜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고 이번엔 만장일치로 된다고 한 거냐? 그랬더니 두 사람의 레벨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가 다릅니까에는 점점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골진골 얘기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상황이 크게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이상돈 교수는 약간 안신당을 거두는 발언을 최근에 많이 하셨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다가 상고초료로 영입되어 온 건데 이상돈 교수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를 거들었다면 전 크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친노는 되고 비노는 안 돼.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2014년도에 있었고요. 2012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친노로 분류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 김종인 의원의 민정당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12.12 구테타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조용히 계시잖아요. 오히려 환영하고 계시고. 네. 결국에 친노 주도 세력이 하면 되는 거고 예. 비노인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돈과 김종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추진 주체. 친노냐 비노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신도로 따지면은요.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훨씬 더 중량감이 더 나가죠. 이상돈 교수보다.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것도 개파 정치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놓고 뭐 비난 일색입니다. 뭐 갈짓자 행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내부는 여러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자성어로 좀 표현해 주십시오. 뭐 정치가 뭐 매우 역동적이고 또 뭐 정치의 생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워낙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뉴스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는 분들이 다수였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해바라기, 복수열전, 일관지행, 인생역전이다. 해바라기부터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폄하자는 게 아니라요. 해바라기가 예쁜 꽃인데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양지를 해를 바라보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전두환 대통령의 국보에서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 장관, 수석이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 하시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안철수 의원의 멘토하시고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냥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면 무조건 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다. 복수열전. 이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성토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지금 집권 여당 내에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가 있었다면 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갈 일은 없었겠죠. 사실은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선 내가 팽을 당한 것이야 이런 마음이 더 클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반대쪽으로 도전을 해서 네.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새누리당이 나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것에 대해서 복수혈전을 한번 해주마 이런 전의가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이 지금 성토할수록 김종인 위원장의 전의는 더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복수열전이다. 인생역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운동하면서 분이 많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야권의 제1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일관지행. 남들이 볼 때는 갈짓자 행보로 보일 수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 경력을 보면은 저는 일관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11대 12대 민정당이고 14대 민자당, 그다음에 당적을 바꿔서 17대 또 민주당 하셨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그 모습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일관된 행동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관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당적 바꾸는 게 일관됐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좀 비꼬아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니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지. 예. 그래 알겠어요. 예, 내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이 더민주당 선대위원장 영입 뭐 좀 부정 평가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이나 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서 그립을 아주 강하게 쥐고 더불어민주당을 뭐 이른바 혁신 쪽으로 몰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탈당 러시를 타고 뭐 영입도 먼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차 영입한 직후에 사과했던 게 역시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로 뭐 자꾸 이렇게 행보가 좀 주춤주춤해요. 오늘도 뭐 영입 인사 소개하려고 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뭐 뒤로 좀 놓쳤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런가 하면 뭐 김종인 위원장은 또 저쪽으로 가고 말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의 심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5글자로 역시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예, 안철수 의원의 심정은 어떨지요? 이 양면의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누리당과의 전선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선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절박한 전선이 있는데 갈수록 태산 기다려봐요. 정운찬 형님 시간이 없다. 기다려봐요 부탁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인재 영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사실은 그 장관급 분들 모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3월 14일까지 네. 공직자라든지 그 비례대표로 나가실 분들이 카드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박용주 씨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비례대표 3월 14일 날쯤에 맞춰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 국민의당에서는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하면서 상당한 중진 이상의 거물들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얘기가 박영준 국회 사무총장이 움직이는 그 뒤에는 정의학 국회의장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흘러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글이 움직임이 되면은 안철수 의원 다시 한번 소리치게 되죠. 아, 그래요. 정운찬 형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물을 영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론 이와 유사하게 동반성장론, 우리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 공정경제론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만 안철수 당에서 입당시켜서 선대위원장을 맡긴다면 혹은 당대표를 맡긴다면 김종인 카드 못지않은 훌륭한 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운찬이 형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네요. 예, 정운찬, 김종인 다 뭐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안철수 씨하고 또 이렇게 박영선 의원하고 이런 분들하고 많은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듣고 움직일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듣고 갈수록 태산. 지금 이제 처음에 속도전에서는 안철수 의원 신당 쪽이 훨씬 좋았어요. 기세가. 바람몰이가 됐죠. 거의 뭐 육박하는 넘어서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우리가 비주류 진단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주류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신노에 반대하지만 다 색깔이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형준 사무총장이라든가 MB계 인사들도 또 이제 참여 예정이고 일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다 안철수 의원이 용광로처럼 녹여내는데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좀 아픈 성숙기가 갈 것 같고요. 내부 파열음이나 잡음이 나올 텐데 이것을 딛고 넘어가면 강해질 것이고 여기서 좌초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안 의원은 속으로 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갈수록 태산의 직면에 있는 거죠. 예. 시간이 없다. 결국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조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점수를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총선 연기라는 말씀도 꺼내시고 있어서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내 편일지 아니면 다른 편일지 그것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총선 연기까지 주장하는 거다.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양면의 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어쨌든 새누리당이라는 여당, 그것도 16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에서 어느 쪽이 더 적자냐를 둘러싼 정말 치열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에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호남 민심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뭐 야권의 가장 그 넓은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최근 조사에는 뭐 호남 민심이 팽팽하게 나타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심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자, 둘 중에 하나죠. 세 가지 케이스로 일단 나눠서 제가 셋 중에 하나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민심,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아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할 것이다. 아니다. 지금처럼 팽팽하게 끝까지 갈 것이다. 어느 쪽인지 1, 2, 3번으로 써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1. 국민의당을 지지할 것이다. 2. 지금처럼 팽팽하게 갈 것이다. 3. 써주십시오. 이 호남 민심이 어느 쪽이든 모아지면 저는 양당의 경쟁도 선거 막판에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게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래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쪽으로 호남 민심이 갈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은 지금처럼 팽팽하게 갈 것이다는 거죠. 자, 네. 먼저 민영삼 원장. 한번 기울여버리기 때문에 다시 오기에는 정말 문재인 대표께서 완전히 사퇴하고 모든 그 친노 패권 세력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는 너무 때가 늦었고 심지어는 이제 건너가 고문까지 이렇게 탈당해버린 상황 속에서 예. 상당히 되돌아오기가 힘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다음 주에 또 박지원 의원 탈당 예고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자, 이 3번은 팽팽하다인데 예. 결국 선거의 결과는 쪼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남 민심이 쪼개진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고 제가 아까 전제드렸고요. 그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겠죠? 네. 호남 선대위원장 필요 없다. 원탑이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출신인데 그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분의 고향은 이제 순창입니다. 연고지를 찾는다면 호남 민심도 내가 이뤄낼 수 있다. 다소 중도 합리적 보수 호남 민심을 더해서 한번 끌어보겠다 하면 이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결국 호남 민심이 전북, 전남 김종인 쪼개진다. 효과 때문에 호남 네. 민심까지도 막판까지 팽팽하게 갈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이 탈당 러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 오늘 정대천 상임고문 나오면서 또 아주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 있는 세력들 앞으로 뭉칩니다. 어떻게 뭉치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손학규 씨까지 지금 올 확률, 손학규 씨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다 탈당했어요. 최원식, 신하국 의원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 씨까지 여기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큰 연대가 됩니다. 그때 되면 호남 민심이 그것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안철수한테 다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어느 쪽으로 표를 준다 하더라도 내 표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 중도 보수 성향이라든지 중도 진보 쪽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한테 표를 준다고 해도 또 더불어민주당 표를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의사가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팽팽하게 갈 것 그래요. 같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이거는 당 지지율에도 나타나지만은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간의 이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맞습니다. 일부 확인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팽팽한 상황. 그러나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인가 기울어질 건데 그쪽이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이 국민들이 그 국민의당을 지지하면서도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면서도 이 당이 도대체 어떤 당이 될까? 이를테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되게 색깔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뭐 친노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색깔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한상진 위원장을 봐도 윤여준 위원장을 봐도 안철수 의원을 봐도 이게 대충 뭐 어렴풋하게는 그려지는데 이게 어떤 당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써주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의 당의 정체성과 노선은 이런 것 같다. 이러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같다. 이 당은 이런 당인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금요일 날 이 OX 여기에는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자꾸 저도 가급적이면 문제 쉽게 내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정치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뭡니까? 뒤죽박죽 혼합당, 예, 중도 실형, 그다음에 뭡니까? 네, 저는 무리한 팽창욕. 오늘 저 미영삼 원장이 조금 원래 제일 먼저 드는 분인데 그래요. 자, 뒤죽박죽 혼합당부터 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참모들을 보면 성향이 사실은 중도 좌쪽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친노 세력들하고 이념적인 노선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 영입되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상길 서울대 교수, 한상진 서울대 교수 같은 분은 중도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이승만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국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노선을 좀 중도 우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노선 문제를 가지고 한상진 전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반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념적인 노선이 뒤죽박죽 혼합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도 실형. 저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명박 정부 때가 떠오릅니다. 중도 실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뚜렷한 이념이 없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안철수 신당도 아마 이런 이명박 정부 같은 중도 실형적인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혼합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합리적 보수, 그다음에 성찰적 강경 진보를 떠나기 때문에 바로 한상진 교수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이 유권자들을 좀 진보적인 그런 유권자들을 버리고 또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튼 그런 점을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무리한 팽창력. 이 팽창력이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노 백석 이런 이야기도 안 의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지금 확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화불량이 문제인데 한상진 교수가 진보, 윤여준 전 장관이 보수, 투탑 체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윤여준 전 장관이 지금 조금 이제 병환 중이죠. 그런데 윤 장관이 만약에 박정희, 이승만 평가를 했으면 이렇게 크게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한상진 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진보였는데 저 양반이 왜 저래? 이 여풍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것만 좀 조절을 하면 팽창도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가면 좋겠다. 어디로 팽창하고 있는 겁니까? 양쪽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그리고 이제 중도 진보 쪽을 중원을 점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차근차근 소화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보수 쪽 오른쪽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정의당이 또 왼쪽에 있고 이 가운데 중원을 대변할 만한 마땅한 정치 세력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팽창이라고 하는 게 자꾸 외곽으로의 팽창만 공간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중도로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면 지금 팽창력이라고 하는 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야권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총선 연기론이 국민의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총선 연기 필요하다. O. 필요 없다. X. 들어주세요. 네 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이 그걸 모를까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없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안 의원 측도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압박용 카드로 연기론을 제시했다. 누구를 압박합니까? 여야를 동시에 압박하는 거죠. 선거에 참여해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데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의 책임에서 네, 알겠어요. 신당은 예. 빠져 있잖아요. 예. 안 되죠. 선거법 개정 이전에 안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구 확정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6명이 돼야 되는데 여당 4명, 야당 4명, 그다음에 선관위원이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정치적으로 양당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입지를 네, 강화하겠다는 이런 노선을 보입니다. 뭐 네 분이 다 안 될 거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두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 전략상 작은 의제긴 하지만은 국민의당이 모처럼 양당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데 아주 그 유효한 그 어떤 그 공세용으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과적인 공세였다. 네, 정치적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당에. 정치적 공세로 이런 걸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도요, 뭐 재외 국민 투표라든지 부재자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률 개정도 안 되지만 지금 물리적 시간상으로도 이 헌법 질서를 구성하는 이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연기 이런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투톱 사이에 조금 갈등이라는 것까지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 어쨌든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청와대와는 사전에 교감하면서 협상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다고 보시면 O를 들어주시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예, 왜 그렇죠? 당의 위거 질서가 당대표라는 정점을 무시하고 가가지고 청와대의 올바른 정책 중도 잘 통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대표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 줄 알고 과테말라 갔습니까? 특사로.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대표에게, 그러니까 당청 간의 소통은 됐는데 당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원내대표가 당연히 청와대에서 그런 소식이 왔으면은 나중에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이게 왜 엄중하냐면요.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에 이야기가 안 들어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네. 여당은 계속 패키지다 5개 하나도 못 푼다. 야당은 2개나 안 된다 근데 싸우고 말씀 있었는데. 중에 X를 O로 바꿔. 이게 대통령의 신년사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할 뻔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담아버리셨어요. 정당도 뭐 조직이니까요. 네. 예,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이걸 가지고 더 확전되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새누리당은 이 험지 출마론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당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아예 선택하시오라고 한 모양인데 하나 좀 적어주십시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예상 출마지는 어딘지 또 오세훈 시장의 출마지는 어디가 될지 아예 한번 써보시죠. 또는 단순히 예측하기가 좀 심심하시면 주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디로 가야 된다. 오세훈 전 시장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쓰였습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은 마포구,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 이건 예상하신 겁니까? 예. 아니면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상입니다. 예상. 예. 그렇게 될 거다. 마포갑 종로 똑같은 거죠? 예.
동작갑 종로, 동작갑 광진을 이게 좀 다르네요. 자, 동작갑 종로. 예, 종로는 뭐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오세훈 뭐 전 시장은 주장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안대희 대법관은 해운대를 포기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야권 지역을 탈환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약해도 문제고 너무 강해도 문제예요. 동작갑이 네. 누구예요? 저기 이 전병헌 의원입니다. 그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중진이면서 적정한 적이다. 이 정도로 상대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대희 전병헌 하면 안대희가 이깁니까? 본인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 그래요. 네 군데 예. 중에는. 동작갑 똑같습니다. 안대희는 그런 것이고요. 뒤에 오세훈이 광진을이군요. 예. 예. 그래서 동작갑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어. 또 여의도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전 대법관이 와서 해볼 만한 동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오세훈 의원제가 여기가 가볼 만한 지역이라고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아, 광진을 예, 추미애? 한번 박영선 의원한테 가기는 너무 좀 위험하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왜 종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로는 이제 다른 분이 해도 구도상 이렇게 있으니까 오세훈 의원이 당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최경환 의원이 여의도 복귀 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총선 후 총선의 전당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당권 도전,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 할 것 같으면 O를 들어주시고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다 X를 들어주세요. 다 당권 도전 쪽으로 지금 점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뭐 해석을 꼭 네. 아닙니다. 예, 그래요. 예. 최경환 의원의 이 활발한 행보가 결국은 총선 후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오늘 네 분이 해석하신 걸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